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선생님 한 명이랑 학생 3명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 학생은 매일 4시간씩 강의 내용을 필사를 했고요. B 학생은 매일 1시간씩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을 했고, C 학생은 매주 주말마다 배운 표현을 외국인에게 써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 중 누가 실력이 가장 빨리 늘었을까요? 정답은 선생님입니다. 네, 말장난이 아니고요. 예전에 영어 유튜브를 했을 때 영어 강사가 왜 영어가 빨리 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써먹었던 질문들을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나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일이나 관계에서 혹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아니면 내가 막 고민투성일 때 이 답이 뭘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남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앞서 내드린 퀴즈에 힌트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가장 빨리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건 그 선생님이 하는 일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그게 뭐죠? 가르치는 거. 실제로 평균적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전체 내용의 30%밖에 흡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100% 가져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은요, 모든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기본이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미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과외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대학생 분이라면 완전 공감을 하실 거고, 내 아이한테, 친구한테, 후배한테 드라마 스토리를 말해준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그럴 때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만 상대방을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르치는 과정이 뭔가를 빠르게 제대로 배우는 거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랑 무슨 상관인 거지? 흔히 정답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또 내가 가야 할 길은 어쨌든 내가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본능과 직관을 따라야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실전적인 측면에서 말을 해보자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선생? 당신 자신의 선생님이요. 우리는 학생의 자세가 너무 익숙해서 뭐 그게 뭐든 책이나 강의, 또 이런 유튜브, 선배, 부모로부터 조언을 듣고 사회가 가르쳐주는 방식에 따르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고정관념이 항상 정답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내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할극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단 학생과 선생 두 역할을 내가 다 해야 돼요. 마치 모노드라마처럼 독백하고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좋은 학생은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은 답을 바로 가르쳐주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교육법에서도 충분히 입증이 된 게, 짝을 지어서 토론을 하는 유태인의 하브루타 학습법이나 또 아이들한테 유명한 몬테소리 교육법, 이런 것들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창조를 하는 능동적인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건지, 혹은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일단 마치 내가 지혜가 많은 스승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스승이라는 건 뭐 여러분의 분야에 따라서 이직 전문가일 수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그 스승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미 그런 성과를 이뤄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답을 내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이 되면은 일단 휴가를 내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를 들어봐. 아니면은 자격증을 따는 거를 먼저 해보고 생각해봐. 혹은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들이 있거든? 그걸 먼저 해봐.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겠죠? 이걸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려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혼자 질문하고 답하는 게 아니라 서칭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사람도 만나고 해야겠죠. 당신의 고민이 진심이라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내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랑 뭐가 다르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학원에서 내일은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그러니까 예습을 미리 해오세요. 이런 상황이랑 내가 선생님이야. 내일 현재 완료를 가르쳐야 돼. 그럼 누가 더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할까요? 선생님이죠. 가르치는 사람.
질문에 대한 최적의 설명과 해답과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사람. 내일 배워야 돼. 내일 가르쳐야 돼.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문장의 차이가 아니고 그 학습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를 줄 수가 있죠. 아 그래, 선생님 가르치는 거 능동적인 자세 다 좋아. 그러면 아까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학생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다른 선생님, 아까 말했던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서 그걸 다시 학생인 또 다른 자신한테 설명을 해주는 과정도 거치세요. 그럼 완벽하게 그 지식을, 노하우를, 심지어 실행 방안을 자신에게 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닝 바이 티칭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뜻이죠. 이 개념은 1980년에 독일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가르칠 때 처음 사용된 교육 방식이거든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공유하고 또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으로 학생들의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어 강의를 했을 때도 주구장창 설명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던 내용을 파트너끼리 서로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어하고 이해가 정말 쏙쏙 된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수강생분들이. 참고로 졸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내가 설명해야 되거든.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온전히 흡수를 해야죠. 미친 듯이 이해하고 외우고 다듬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설명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스스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또 학생인 나를 선생인 내가 가르치세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가고 탐색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학생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줄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의 이점 하나를 더 추가해보자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비교했을 때 첫째 아이가 동생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형이나 뭐 누나가 자기 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IQ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바로 선생님이 된다는 것에, 가르친다는 것의 특장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이라고 대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스승의 역할이 뭐지? 제자가 올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덜 고생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주는 어른이잖아요. 그런 자세로 아니면 부모의 자세로 자식을 대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삶의 고민이나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을 스스로 찾는 방법으로서 선생님이 되라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 감정이나 지친 마음, 스트레스 이 모든 것에도 통용이 됩니다. 앞서 말한 부모의 관점은 아이를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까지 해줄 수 있거든요. 아이가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오냐오냐 하면서 약하게 키우진 않는 거죠. 그게 좋은 부모잖아요. 제가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부모 얘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최고의 스승은 부모니까. 그리고 사실 더 나를 잘 알고 더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스승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스스로 선생님이 되기를, 가르치기를 보다듬어주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다.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거, 상사에게 기획안을 보고하는 거, 하다못해 애완견을 교육시키는 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지식을 상대방한테 설명하는, 즉 가르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신한테 허용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숙제를 드릴 건데요.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있는 커뮤니티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의 글쓰기를 써보시면 되는데 앞서서 가르친다라는 거, 설명한다는 거 이런 거는 말의 형태가 아니라 글의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나 자신한테든 남한테든 당신의 생각을 설명해보고 묘사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겠지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요. 이거는 여러분만 손해거든요. 은근히 이런 장을 열어주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공간이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쓰면 제가 유료화 시켜버릴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많은 글 남겨주시고요.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그 글을 읽는 많은 영감 수업 구독자분들이, 학생들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위로가 되고 또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